예, 바로 제4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전남대학교의 정연주 선생님이 해주시고, 사회는 동국대학교의 박기열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현주 선생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정현주 선생님께서는 전남대학교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주로 인지과학과 유식 관련해가지고 상호 비교 논문들을 그동안에 쭉 써오신, 일관성 있게 써오신 학자이십니다. 오늘 그 발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표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유식사상과 움베르토 마투라나의 인지 이론의 교차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현주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PPT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인지과학적 그 해석이 가능한지 그 어떤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투라나의 사상에서 유식사상과 어떤 일치점과 유사성,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실제론자인 존 썰의 존재론적 표준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표준 관점이 로저 스페리의 개구리 실험에 그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실험을 마투라나가 재해석하고 이후에 자신의 시신경 연구에서 관찰자와 관찰하기가 존재론적 표준 관점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투라나의 두 객관성의 경로를 통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존재론적 관점의 양상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PPT량이 많아서 이 내용에서는 유식 사상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어진 20분 동안 보여드릴 수 있는 곳까지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 썰입니다. 그는 실제와 진리 대응성이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별 있는 철학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완고한 실제론자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존 썰의 외제 실제론의 표준 관점입니다. 보시다 이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일상생활에서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1은 세계는 세계에 대한 표상과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한다. 2. 접근할 수 있다. 한 표상들은 실제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진실이다. 이는 진리 대응이론 창조물이며 저 범위까지는 의무적이다. 5. 실제의 참된 표상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6. 지식이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정당화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참된 표상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의 기준이 임의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라서 지식은 인식론적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예, 표준 관점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식의 존재론적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썰의 그 정의에 따르면요. 그런 이 표준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자명하게 느껴지는 것이라서 일상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학적 사고 또한 존재에 대한 옹호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존재론적 관점은 세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안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현실의 기본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은 있음, 본질, 실제, 객관에 대해 묻는 모든 질문의 개념적 배경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따라서 이러한 그 외제 실제론의 입장에서, 썰의 입장에서 썰은 실제의 접근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반실제론의 주장에 대해 저항하여
반실제론의 태도가 과학 영역에서 어떤 존재를 진리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해 가능성의 배경 자체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썰은 지식의 객관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관점이 실제로 스페리의 개구리 시신경 실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로저 스페리입니다. 예,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1943년에 스페리에 의해서 수행된 개구리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는 그 A에 있어서 원래 정상신경의 그 빨간 점과 검은 점이 빨간 점이 위에 있습니다. 도설이라고 하는 신경이요. 근데 이걸 180도 회전을 시켰습니다. 아래 B에서요. 그래서 이제 정상 제어 상태에서는 그 개구리가 시각장에서 파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180도 회전이 된 후에 파리가 이 개구리의 시각장 아래에서, 즉 180도가 완전히 전도된 상태로 탐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180도 시신경이 회전된 개구리는 외부에 먹이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시신경이 지각하는 방향, 즉 망막에 상이 맺혀 있는 방향을 향해서 혀를 뻗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스페리는 이 매질의 교란에 의한 것이면 정상적인 지각, 그러니까 정상적 인지라고 간주하고요. 시신경이 내적 동력학에 기인한 것이면 환각, 즉 그 개구리가 180도 반대 방향으로 먹이가 없는 쪽으로 혀를 뽑을 때 이걸 인지적 오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페리의 연구 목적은 개구리가 시신경이 회전된 상태에 적응해서 나중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잘못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계속 오류를 저질렀고 먹이를 겨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페리 가설은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 지점에 대한 마뚜라나의 재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보셨듯이 개구리는 망막에 상이 맞추는 방향을 향해서 뻗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뚜라나의 해석은 개구리가 혀로 겨누는 먹이란 바로 신경계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 활동이라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뚜라나에게 개구리의 인지는 유기체 내부에서 자기 중거적으로 내적 상호관계만을 발생시키는 신경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뚜라나는 우리가 보통 개구리가 파리를 보고 파리를 잡을 때 이러한 개구리가 환경으로부터 이 먹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저희는 그 지점들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실제로 의미론적인 질문이라서 이것을 구조적 질문, 어떻게 유기차가 자신이 존재하는 매질 안에서 적절하게 작동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뚜라나의 구조결정론이 의미하는 것은 신경계 활동에서는 안과 밖이 구별될 수 없으며 지각과 환각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 상태의 지각이란 살아온 역사에 의해서 환경 내의 적응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경계 작동이 지각과 환각을 구별할 수 없는 체계로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외부에 있는 벌레란 개구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외부의 관찰자인 스페리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리를 잡지 못하는 인지적 오류라는 판단은 외부 관찰자, 즉 스페리가 내리는 것이지 망막에 맺힌 상이 지각인지 환각인지의 판단은 개구리 신경계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기술은 관찰된 것, 즉 유기체가 특정 환경과 일치하는 작동을 지시합니다. 즉, 그러니까 스페리의 이러한 연구 활동에 있어서 그렇다면 존재론적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썰에 6가지 존재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스페리에게는 개구리 신경계는 벌레의 정보를 얻도록 보완된 체계입니다. 그래서 벌레는 이제 그 외부의 먹이가 되고요, 환경이 됩니다. 개구리 신경계 활동은 인식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그 벌레가 없는 쪽으로 혀를 내미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오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 대응 이론의 3번째인 진리 대응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인식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누구에게나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있다는 우리에게 아주 자명한 존재론적 관점을 사실은 그 스페리의 연구 자체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스페리 가설은 개구리 시각에 대한 이러저러한 특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리에 의해서 관찰되고 말해진 사실은 관찰자의 구별 활동과 구분될 수 없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부터 추가적 고찰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리의 관찰하기 활동은 개구리와 먹이와 같은 객체와 물리적 존재 영역과 관련해서 존재론적으로 1차적 활동입니다. 이 존재론적 관점은 그런데 이 존재론적 관점은 스페리 기술 활동에 반영되어는 있지만 개구리의 인식 활동을 외부 먹이 활동에만 사상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관점은 그 스페리의 가설에 인식론적으로 적용되면서 이 특정화를 수용하고 있는 그 스페리에 대한 기술은 포함할 수 없도록 존재론적 관점이 제약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찰자는 또한 개구리처럼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닫힌 체계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결정된 체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자기 생성의 역학입니다. 관찰자는 살아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관찰된 것이 지각인지 환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중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모든 기술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사과를 맛볼 때나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볼 때나 꿈에서 사과를 맛볼 때나 세의 경우 모두 동일한 신경계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기체의 안과 밖을 기술하는 관찰자에 의해서 뿐입니다. 그래서 관찰자는 그 상호작용 영역에서 언어 안에서 거술하면서 마치 독립적 세계가 인식 능력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각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신경계 상태 변화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행위의 세계를 마법처럼 꺼내놓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별 작동은 시간이 다 됐나요? 이런 분별 작동은 실제로 폐쇄성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즉 스페리와 마뚜라나의 과학적 설명은 그 자체로 객관적 실제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찰자의 기술학의 행위이고 이 행위의 세계를 눈앞에 내어놓는 그러니까 마법처럼 눈앞에 내어놓는 기술학의 활동입니다. 즉 이것을 관찰자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찰자의 존재론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서 관찰자로서 우리가
이 1번 그러니까는 그 왼쪽에 있는 초월적 존재론의 영역을 먼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지금 경로 1번이고요. 관찰자로서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관찰자로서 우리가 구별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로 1번을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관찰자가 하는 일을 묻게 된다면 이 도표는 그 경로 2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존재론적 그 배경이 그대로 관찰하기 활동에 적용이 돼서 개구리와 그 먹이 관계를 설명하게 될 때 단일한 하나의 실제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객관성의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개구리와 벌레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찰자, 즉 스페리에 대한 그 스페리의 구별 활동이 무엇인지를 묻고 스페리의 구별 활동이 그 자체로 존재론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그 과정을 따르게 된다면 주관 의존적인 실제들, 그러니까 수많은 실제들이라고 하는 그 실제의 주관 의존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경로 2는 지금 오른쪽에 구성적 존재론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물리학 영역에 있어서의 공식과 같습니다. 예, 마뚜라나에게 실제는 주관 의존적인 현상이고요. 이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를 포함하는 지시라는 점에서 환상이며 가상적 경험입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객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세계는 없다고 마뚜라나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 인지적 진술과 대응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삶에 의해 보존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특정 활동 상태, 즉 심리적 공간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실제는 주관 의존적이며 이를 마뚜라나는 상호 객관성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은 상호작용의 교감 체계로서 주관적 인지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예, 실제에 대한 마뚜라나의 입장입니다. 실제의 접근 불가능성은 살아있는 체계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괄호친 객관성에 있어서 이해 가능성의 배경으로서 관찰자의 존재론적 관점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주관성에 의한 단일한 실제가 아니라 상호 객관성의 다원적 실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이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지식은 선언적으로 주어진 존재론적 관점에 결박되어 있다고 마뚜라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뚜라나에 따르면 이러한 삶은 인식적 이행을 요구합니다. 예, 다시 존 썰입니다. 예, 그 존 썰의 경우는 존 썰이 사실은 마뚜라나를 반실제론 진영의 사상가로 여기면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생물학적 신체성과 의식을 지닌 관찰자의 언어적 경험과 언어적 경험의 구조와 그 기원에 대한 새로운 해명의 필요성만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상생활에 그 반영된 존재론적 관점이란 그 경험에 대한 그 존재론적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경험에 대한 개체 발생적 관점, 즉 이제 어떤 그 외경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관점은 반드시 실제에 대한 거부와 관찰자 행동에 드러나는 객체의 거부를 이끕니다. 이러한 객체에 대한 거부는 사실은 일상적 경험의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적 논증의 기초로 작용되는 존재론적 관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생물학자로서 마뚜라나의 이런 관점에서는 실제는 개별 관찰하기와 구별에 귀속이 되며 다중의 실제들로 산상조각이 납니다.
네, 불교 사상과 마뚜라나의 인지이론의 어떤 그 일치점과 차이점을 그냥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짧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치점은 우리 인간은 일상적 공동 생활에서 지각과 환상이라는 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에서 구별할 수 없다는 제 인식에 있어서 그 과정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그러니까 마뚜라나가 사용하는 그 과학적 방법론이 사실은 불교가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결론 짓는 곳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나아가 마뚜라나 이론에는 불교적 내용이 포함되거나 불교를 지지하는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다만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중간 불교를 자신의 논의에 포함시킵니다. 2002년까지 마뚜라나는 동양 철학이 영원하고 신성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무상성을 극복되어야 할 어떤 환영이라고 여기는 모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서 이게 도의 생물학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동양 철학이 실제로 서양 철학과는 다른 이 타오라고 하는 삶의 실천을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어떤 다른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두 부분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 연구에서 체크 포인트는 유식 사상이 마뚜라나가 그동안 불교에 대해서 생각했던 고정관념과는 좀 더 다른 어떤 보다 더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 지점은 아직까지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제가 다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식 활동과 구별이 유식 사상에서 알라야식 연기로 어떻게 해명되는지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하면 마뚜라나 인지이론과의 어떤 적합성 자체는 보다 이렇게 굉장히 정합성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만약에 이러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유식의 종지는 실제에 대한 인식의 장애를 걷어낼 뿐 다수 식상 속에 의해 구성된 실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아니라는 유식의 종지가 아님을 천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표를 할 때에 갑자기 프레젠테이션 PPT가 안 뜬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발표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은 뭐냐면은 소회는 굉장히 논지가 알기 쉽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 어떤 수려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술술술술 풀어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2장에서 보면은 외경 실제론자들의 인지과학에 있어서 외경 실제론을 갖다 주장하는 존스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스펠리의 개구리 실험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2, 3장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서 마뚜라나의 해석을 갖다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뚜라나가 보는 관점은 외경 실제라는 게 우리의 모든 의식 활동들의 기반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5장에서는 관찰하기의 존재론과 유식의 존재론 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계시면서 유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하신 것보다는 사실 발표문 자료집에 있는 그 발표문들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희들이 유식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누구에게나 그 화두인 외경실제라는 거, 바리아 아르타라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관점에서의 그런 소재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깊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질문자 계신 분들은 질문을 갖다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질문이 아직까지 안 들어와 가지고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갖다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건 아니고 우선 지금 논지를 전개하시면서 관찰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예. 근데 그 관찰자라는 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그 내용상에서도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실험 대상자를 관찰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험 주관자를 갖다 관찰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험 주관자입니다. 아, 실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알기 쉽도록 스페리의 실험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관점이 그대로 그 스페리의 그 실험에도 적용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존재론적 관점에 의해서는 사실은, 그 개구리와 벌레의 관계만이 지금 진술이 되도록 이게 작용을 하지, 그 벌레와 그 개구리 시신경 실험을 진행을 하는 스페리의 관찰하기 활동 자체는 사실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과학적 설명을 읽게 될 때, 과학적 설명에서 이 존재론적 배경이 이 스페리라고 하는 관찰자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마뚜라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와 같은 관찰자를 갖다가 제약을 하는 것들은 실험 성공에 있어서 마뚜라 입장에서는 그 실험의 정합성을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찰자를 보기 위해서는 인식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괄호 없는 객관성, 그러니까 초월적 객관성,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초월적 객관성, 그러니까 존재론의 경로에서 이 관찰자가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스페리라고 하는 연구자가 구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구성적 존재론의 경로로 이행을 할 것을 사실은 존재론의 도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선 관찰자라는 게 만약에 실험 주관자라고 했을 때는 실험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관찰자의 관점이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이 마뚜라의 관점이었다면, 전제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어떤 실험 수단의 문제, 실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할 때에 그 장치라든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서 반드시 거기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험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그 실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실험 결과를 갖다가 얻는 데 있어서는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자역학의 실험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요 한 가지 더 질문을 갖다 좀 드리고 싶은데, 개구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구리가 먹이 인식을 하는 그 이야기들은, 그 실험은 기본적으로 감각기관, 즉,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감관지, 감각기관에 의한 인식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식의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 있어서 유식의 수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먹이를 얻는 인식 수단은 뭐냐면 감각기관에 의한 지식이잖아요. 판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식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유식성, 발표자님께서 발표문에 언급해 놓은 거, 비주냐프티 마트라에 대한 그 목적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수행자가 쓰는 인식 수단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에 의한 인식이 아니고 의에 의한 것, 마나스에 의한 인식 내지는 요가 행자의 특별한 능력에 의한 직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실험이 과연 유식성을 갖다 입증하는 그런 근거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교하는 수준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 마뚜라나가 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찰자를 저희가 사실은 과학적 설명 안에서 관찰자를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를 해명을 할 때 관찰자가 살아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관찰자의 구별 자체도 유폐적인 거, 그러니까 인지적 폐쇄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유식 수행에 있어서 이 인식이 그러니까 마나스 식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마뚜라나의 과학적 설명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뚜라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실제에 대해서 접근 불가능성. 관찰자가, 그렇죠? 결국 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제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접지하는 순간에, 즉 다시 말하면 그 실제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 대상에 영향이 미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의 실제적인 이미지가 즉 환상이나 가상 실제로서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마뚜라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마뚜라나에게 실제는 일종의 가상 실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 분명하게 일치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마법처럼 눈앞에 꺼내놓는 분별입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뚜라나가 이야기하는 구조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조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 그러니까는 가장 낮은 생물학적 체계에서부터 이미 그 구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별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이 상호 교감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동이 벌어지는 그 영역이 이 세부 차원의 어떤 단계에서부터 이미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채팅창으로 이길산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뚜라나에게 관찰자가 유식 혹은 불교 사상 일반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뚜라나는 불교와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불교를 옹호한다거나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2003년도에 지금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그 입장이, 그러니까는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약간,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과 다른, 그러니까 어떤 실천적 체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바뀌었을 뿐이지,
불교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길사 선생님 혹시 부원 설명이나 선생님 뭐 의견이 견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라나 본인이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없다가 사실 질문의 이제 초점은 아니었고요. 제 질문의 초점은 이게 비교 작업을 하시니까 우리가 비교 작업이 유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마토라나 이론의 내에서는 관찰자로 대표되는 어떤 뭐 실제 표상 또는 그 환영 가능성 이게 되게 중요한 구도인데 딱 그거에 대응하는 이론적으로 대응하는 불교 사상 내 혹은 유식 사상 내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질문이었어요. 예. 제가 생각을 하기는 일단 우선 제가 전제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마토라나 본인은 불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절대로 이렇게 쉽게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식 사상과 마토라나의 인지 이론은 사상사적 배경이나 문화사적 배경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아직 답변이 다 안 됐습니다. 네, 이 지점을 고려를 한다면 관찰자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언어를 구사하면서 구별하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언어에 거주하면서 구별을 한다고 하는 1차적인 어떤 조건이거든요. 관찰자는. 그러니까는 이때 이 구별하기라고 하는 용어가 유식과 대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저희 발표문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발표문을 한번 정독을 하시면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사회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